올해 금값은 연초 대비 58%나 상승하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중앙은행들의 과감한 금 매입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4년 중앙은행 금 매입량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특히 중국, 인도, 터키가 금 비축을 공격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장의 공급 대비 수요 우위 구조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훈난성과 랴오닝성에서 각각 최대 1,000톤, 1,500톤 규모로 추정되는 초대형 금광이 잇따라 발견되며 단기적으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학술 보고서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 공급 증가로 연결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글로벌 기관 투자자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6%가 내년 말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33%는 4.23번의 5,000달러 구간을 예상했습니다. 즉 70% 이상이 금값 추가 상승을 확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세 전망의 핵심 요인으로는 중앙은행 매입 지속, 국가 재정 악화,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달러 강세 둔화 가능성이 꼽힙니다. 전문가들은 2025년 금 시장이 여전히 구조적 강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리스크 회피 심리가 유지되는 한 금값은 고점을 다시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중국 훈난성 왕구 금광과 리아오닝성 다둥어우 금광은 각각 최대 1,000톤, 1,500톤 규모의 잠재 매장량이 제기되며 글로벌 금시장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연라에 따르면 왕구 금광은 2,000m 지점에서 약 300톤, 300톤 지점에서 1,000톤 이상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 가치는 발사컴 3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다둥거우 금광은 이보다 더 큰 규모로 평가되며 잠재 매장량이 1,000.200톤에 달해 중국 역사상 최대 금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금광 모두 정식 학술 보고서나 지질 평가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실질적인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시장에서는 대규모 금광 발견이 단기적으로 공급 증가 우려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실제 생산까지는 최소 70년 이상이 소요되고 초기 개발 비용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금값 하락 요인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진단이 나옵니다. 특히 현재 금값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은 공급보다 수요에 있으며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들의 공격적 매입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즉, 이번 중국 금광 이슈는 단기 뉴스성 변수일 뿐 중장기 트렌드를 바꿀 만큼 강력한 요인은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전 세계 기관 투자가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6%가 2025년 말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답변했고 33%는 4.23벌 5,000달러 구간을 예상했습니다. 즉 전체의 70% 이상이 금값 추가 상승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대 심리가 아니라 금 시장에 유입되는 기관 자금의 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향후 12개월 동안 금이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핵심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미국 대선 이후 정책 불확실성,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시작 가능성, 주요국 재정 적자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 요인들이 금 가격 상승 압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금과 더불어 금광 ETF, 금광기업 주식, 뉴몬트, 베리골드 등에 대한 기관 매수세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원자재 슈퍼사이클 초기 국면에 대한 베팅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채권 주식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리스크 패리티 전략을 구사하는 글로벌 자금이
금 비중을 늘리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종합하면 글로벌 기관 투자가들의 전망은 단순 낙관이 아니라 구조적 수요 확대를 기반으로 한 강세의 신호로 판단됩니다. 2025년 금값 상승 전망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은 단순한 투자 심리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수요 흐름입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 중앙은행 금 매입량은 1100톤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중국, 인도, 폴란드, 카타르 등 신흥국 중심의 비달러 자산 축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2024년 23개월 연속 금을 매입하며 외환 보유고 내 금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는데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속에서 탈달러 전략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여기에 미국과 유럽의 재정 적자 확대, 국채 금리 변동성 증가, 지정학적 위기, 중동, 우크라이나 전선 등 매크로 환경이 금을 최상위 안전자산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역시 리스크 대비 수익 구조가 개선되면서 금광 ETF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실제로 2024년 금 ETF 순유입은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요 기반이 유지되는 한 금광 발견과 같은 공급 이슈는 시장 구조를 흔들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결국 금값 상승 압력은 단기 이벤트가 아닌 구조적 수요 증가, 장기 강세라는 흐름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훈난성과 랴오닝성에서 발견된 1,500톤 규모의 초대형 금광은 단기적으로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값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금광의 상업 생산까지는 지질조사, 채굴 설비 구축, 환경 인허가, 초기 시추 및 생산 시험 등 최소 7월 10년의 시간이 소요되며 경제성이 확보되더라도 연간 공급량 증가폭은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세계 금 채굴량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2% 증가에 그쳤고 2023년 글로벌 금 생산량은 약 3,664톤으로 전년 대비 사실상 정체 상태였습니다. 이는 이미 쉽게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은 대부분 고갈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금광 발견은 잠재적 공급 확대 요인일 수 있으나 당장 금값을 누를 구조적 변수로 작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앙은행 매입 증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 수요 중심 요인이 금 가격을 장기적으로 계속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형 금광 뉴스는 심리적 변동성 요인일 뿐 금 시장의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충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면 단순 금 실물 ETF 매수에서 벗어나 금광 기업 주식으로 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이는 금 가격의 구조적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판단 아래 금값 상승보다 더 높은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금광 기업에 대한 선제적 베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금광 기업인 뉴몬트의 경우 2024년 하반기 들어 기관 매수 비중이 빠르게 늘었고 베리골드, 아그니코 이글 등 주요 기업들도 실적 개선 기대와 함께 주가 탄력이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광 기업들은 금값 상승에 비례하여 매출 영업이익이 확대될 뿐 아니라 생산 단가 하락 또는 신규 금광 확보 시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매력이 높게 평가됩니다. 특히 일부 장기 투자자들은 금광 ETF를 통해 원자재 슈퍼사이클 초기 국면에 베팅하고 있으며 이는 금 시장의 구조적 상승 국면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이 안전자산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광 기업의 마진 회복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두 자산군 모두 중장기 포트폴리오에서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고 분석합니다. 2025년 금 시장은
구조적 강세 전망이 우세하지만 투자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리스크 요인 역시 존재합니다. 첫째,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경우 금값 상승 탄력이 둔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2025년 중반까지 최소 2, 3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물가 재가열이나 고용 지표 강세가 이어질 경우 정책 경로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달러 강세가 장기화될 경우 금의 상대적 매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말 달러 인덱스는 100햄 사선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안전자산 수요가 달러로 치우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셋째, 중국 금 수요와 경제 상황 역시 변수입니다. 중국의 소비 둔화가 심화되면 귀금속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반대로 중앙은행 매입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반된 시그널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포트폴리오 내 금 비중을 10.5% 수준으로 유지하는 전략을 추천하며 금 실물, ETF, 금광주를 병행하는 분산 전략이 2025년 변동성 장세에서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금은 단기 이벤트보다 장기 구조적 수요에 의해 움직이는 자산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국면입니다.